흐름 자체가 또 바뀌었습니다.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0.05%, 0.09% 내리고 있고요. 점차 그 폭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어떤 매매 패턴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과 기관이 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외롭게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4천억 원 넘는 매물이 나왔었는데 좀처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 안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원 60전 정도 내리면서 1103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1100원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주들은 좀 부진하고요. 철강 금속주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제와 비슷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1%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1%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철강 업계에 구조조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 구조조정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이 시장 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철강 가격 상승도 철강 업종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화면 전환이 늦죠. 삼성 SDI가 3.2% 급등하고 있고요. 광명전기와 이수페타시스도 여기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0.7% 오르고 있고요. LG전자도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2%대 상승세를 보였던 LG전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내림세를 보이고 있네요. 0.6%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3만원 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건설업종 반발 매수세가 현재 유입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2.6% 급등하고 있고요. 삼호와 풍림산업 2% 육박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강세고요. 2% 중반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도 3% 육박하는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그린손해보험과 제일저축은행 등 골고루 금융업종에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진한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업종 살펴볼 텐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LG화학 2.2% 급락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역시 3.4% 내리고 있고요. OCI, 호남석유, KCC, 아모레퍼시픽, 한국쉘석유, SK이노베이션 모두 하락세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운송장비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부진하네요. 어제도 조선업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7% 넘는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2% 밀리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틀 새 10%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 육박하는 내림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업종도 약세고요. 우리들 제약을 비롯해서 삼성제약 그리고 한올바이오 등이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흐름 자체가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장이네요. 네. 자, 금주 들어서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밀리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증시 강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금주를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역시 고점 대비 밀리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센TV 방송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금주는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 그리고 모레 있을 금통위 금리 인상 여부 결정 등 이런 외생 변수 외부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적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이 뭐죠? 장이 이거 혹시 조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일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과연 장이 여기서 조정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먼저 한번 체크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종합지수 국내 주식시장이 조정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될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시장 그리고 또 하나의 축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조정은 곧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의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들 시장의 상승은 반대로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 시장의 흐름 체크해보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큰손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이 또 우리가 체크해드릴 사항이죠. 금주 들어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강세 속에서도 국내 시장 시초가 네, 연결이 잠시 고르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보고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스피가 현재 0.1%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여기 하락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 좀 살펴봐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일정 부분 이 업종에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업종의 상승세가 오늘은 눈에 띄고요. 나머지 업종 쪽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운수창고 업종을 비롯한 이 자동차 그리고 또 조선 업종에서는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화학 업종에서도 매도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이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펼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철강 가격 인상 요인이 긍정적인 재료로 현재 작용되고 있습니다. 건설 업종 쪽에서 그동안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진정세가 나오고 있고 소폭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GS건설을 비롯해서 대림산업, 삼성물산까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수주 실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재광 상무 다시 한번 연결해서 듣지 못한 이야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네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생방송의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전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제 잘못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지금 우리 시장 금주 들어서 다소 조정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어디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지금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먼저 체크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뭐죠?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조정에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연주의 이 조정이 매수를 위한 조정, 황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지사지 전략으로서 그럼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번 세 가지 정도만 체크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국내 시장이 조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되죠? 첫째,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들 시장이 과연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인지 한번 먼저 체크해 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역시 기관과 외국인, 이 큰손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 한번 체크해 보고요.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환율의 움직임이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어제까지 춘절 휴장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잠시 후에 열리는 중국 시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시 그렇다면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국내 환율 시장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율 시장을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본다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매매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서 추세가 이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를 지금부터 준비한 차트와 화면을 통해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모습,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 주세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우존스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휴장이었던 지난주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다우존스 공업 지수가 71포인트, 0.6% 정도 상승하는, 그리고 나스닥 시장도 13포인트, 0.47%가 상승하는 그런 강세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에서 연설을 통해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 기업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친기업적인 발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그대로 주가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을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하락 기주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쉴 수는 있지만
상승 기술 전선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중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다면은 유럽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은 다 미국 증시를 따라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이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서도 중국 증시는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3개월 동안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증시는 미국 시장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증시도 정확하게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을 주면서 이 라인이 지지선이라는 말씀드렸죠. 이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을 주면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번 눌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면 이것은 쌍바닥을 찍기 위한 눌림목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중국 증시도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양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증시와 중국 시장은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써볼 것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그것도 한번 아침 시간이라 바쁘신 것으로 압니다만 한번 체크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지금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외국인,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매 동향입니다. 한번 보죠. 오늘 현재 장 초반, 지금 오늘도 미국 시장이 강세로 해서 아침 시가 갭상승했다가 현재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7포인트 정도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인이 뭐냐? 외국인 투자가들이죠. 현재 1188억 원 거래소 시장에, 코스피 시장에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초반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국내 시장의 하락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해 20조가 넘는 매수율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2월 들어서는 다소 이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보십시오. 국내 기관 투자가들. 연기금을 필두로 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600억 이상 매수하면서 그 물량을 흡수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일로 다가오고 있는 옵션 만기와 모레 있을 국내 금통이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주는 흔들림이 예상되는 그런 한 주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금주 들어서 그리고 오늘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여 지속적인 매도를 단행할 것이다 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흡수해 주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에 1000억 원 이상 매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갈 조짐이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환율의 동향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환율이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원 하락한 1103원입니다. 그러니까 1100원대, 1100원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환율도 1100원이 깨진다면 반등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환율 시장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많은 외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본다면 환율 동향의 모습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장 초반에 갭상승했다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밀리는 거 이거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 국내 시장 물론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은 그 책에 나온 대로 흑삼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3개면은 이거 탄력도가 둔화된다 하는 것이 이제 책에 나오는 기술적 분석상에서 이론인데 그러나 지난 1월 달부터 그죠? 올해 들어서 2100포인트를 축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 라인이 어디입니까?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2050포인트입니다. 2050포인트부터 2030포인트 라인이 또 강력한 지지선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정 또한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 내일 옵션 만기, 그리고 모레 있을 금통위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제 그동안 상승을 마무리하고서 하락 전환된다고 볼 수는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 흐름은 오히려 저는 오늘, 내일, 모레, 금주 조정은 매수의 전략으로 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은 종목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에만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오히려 이 조정은 여러분에게 매수의 찬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종목으로 들어가서 좀 빠르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매매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장 연관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네. 자, 아침에 잠시 방송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빠르게 한번 점검해보죠.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인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네, 그 다음에 삼성증권,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우리금융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은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어제 포스코의 강세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때문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GS, 두산인프라코어, 우리투자증권을 매수했습니다. 자, 특징이 뭘까요? 기관과 외국인이 금주 들어서 지수가 약세 국면을 이용해서 매수를 우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저평가되어 있는 과대납폭되어 있는 업종 대표주를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철강업종과 금주업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장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덕산메탈을 필두로 해서 파트론, 다음, SFA, 아토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은 KH바텍을 필두로 하나투어, 휴맥스, 성광밴드, 주성엔지니어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IT 부품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닥 시장은 이미 국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그렇죠 선두종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더 이상 또 크게 빠질 것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장이 이탈한다면 앞에 모두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이 하락 반전해야 되고 환율도 급등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꺾이면 코스닥도 꺾여야 됩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도 결국 지금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정은 매수로 접근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심 종목 오늘도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이미 너무나 여러 차례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해드렸었죠.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지금 한 350원 정도 조정받고 있네요. 29,750원으로 조정받고 있는데요. 예, 조정시 매수 전략 가능합니다. 3만원 이하권대에서는 매수 전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유 연초 주가가 이게 23,000원, 4,000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20% 이상 올라온 모습인데요. 그런데도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 하락을 이용한 도난 매수 전략. 왜 오늘 다 사면 어떠냐? 다 사시는 것은 자제하세요. 왜? 내일도 또 옵션 만기, 모레 금통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등분해서 불안 매수 전략을 세우신다면 무리가 없다. 하이닉스는 적정 매수가일 때는 3만원 이하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죠. 포스코입니다. 물론 포스코도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성 재료는 과대낙폭이다. 그것에 가장 알맞은 종목이 포스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2월달 들어서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을 포함한 외국계 투자가들도 포스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앞다투어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거죠. 예, 지난해 1년 동안 장기 조정을 받았죠. 지난해 연초 주가가 65만 원대입니다. 오늘 금주 들어서 상승하고 있지만 3일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현재 48만 6,500원입니다. 예, 매력이 있죠. 그리고 올 1, 4분기부터는 수익성이 크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 속도도 가파를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포스코도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가격대로는 48만 원을 전환 시점에서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 조정을 이용한 매수 쪽 관심 종목으로서는 하이닉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와 포스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 살펴봤고요. 관심 종목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관심 종목 지금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그런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조정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2월달에 예상 주도 업종으로 본다면 철강업종과 금중업종 말씀드렸고요. 네. 역시 IT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조종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강 상무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종목 끝까지 관심을 쭉 두시기 때문에 약간의 혼동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종목 있으면 더 발굴을 해 주셔서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강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특징주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오늘 조선주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이 장초반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조선주는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나노신소재는 장초반부터 하락세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노신소재는 공모가 17,000원보다 높은 17,550원에 장을 시작했으나 이내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태양전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나노소재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투명 전도성 산화물 타켓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나노 기술을 응용한 나노소재 및 응용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 양산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움직임 한번 알아봤고요. 증권사들 중국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향후 증시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예, 중국이 어제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다시 한번 긴축 강도를 강화했지만 대다수의 국내 증권사들은 중국 긴축 정책이 이미 충분히 예상된 이슈인 만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오늘 중국이 예금, 대출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다며 그동안 중국 금리 인상은 춘제 이전에 할 것인지 이후에 할 것인지 정도가 논의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기습이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다만 금리 인상을 통해 이머징 시장의 주식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며 궁극적으로 증시가 우상향하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도 중국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상됐던 이슈라며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긴축 정책은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금리 인상, 외국인 매도, 유럽 위기 재부각 등으로 주식시장이 한동안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우증권 역시 예상됐던 중국의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로 보기 힘들다며 이머징 시장 대비 선진국의 상대적 투자 매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이머징 증시보다 선진국 증시와 동조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증권은 1, 4분기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반기에만 최대 2회에서 3회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증권은 그러나 상반기 중국의 내수 성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중국 관련주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투자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전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석우 과장께서 하나투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세네요. 1.7% 밀리고 있습니다. 5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51,000원 선을 매수가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은 51,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로 48,0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로 57,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월 출국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리고 국적기, 이 외국 항공사의 공급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저희한테 보내실 때 이 종목명 외에도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또 비중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현재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2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은 문자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터파크 관련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4,99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20%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5,0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분은 현재 수익이신데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고요. 네, 지금 조금 한 수익이신데요. 네. 일단 인터파크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업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약간 오픈마켓에서는 조금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여행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많이 불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온라인 여행 관련된 사이트 중에서 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행 관련해서 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간이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한 지금 좀 보신다 그러면 한 5개월, 한 6개월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하고 위로 터닝을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4,990원이시면 최근에 매수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지난주쯤에 매수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위치에서 매수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주가가 한번 올라오고 나서 N자형 조정을 줄 때 그 자리를 돌파를 할 때 그 시점에서 매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좀 안 좋았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정이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보신다면 여행 관련된 상품 이 회사뿐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단기적 눌림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직전에 지지가 됐던 5,05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 조금 더 끌고 가시고 이 자리가 또 언제냐면은 지난주 1월 31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장대 양봉이 나온 기준 양봉의 가운데 가격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간 가격이 5,030원에서 5,050원 정도 지지 레인지 살피면서 조금 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상승 시에는 1차로 일단 5,300원, 2차로는 한 5,600원에서 5,800원까지도 직전 고점대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살펴봤습니다. 비중은 적당한가요? 지금 20% 정도면은 적당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STX 엔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의견을 여쭙고 계시는데요. STX 엔진 현 구간이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8598님께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32,050원 선에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고 오늘 낙폭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 신규 매수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주가가 단기 급락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리하게 고집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STX 엔진이 안 좋아서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한해운이라든지 그리고 어저께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조금 조선주가 좀 악재가 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실망 매물로 주가가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주가가 일단 하락세를 좀 멈추고 나서 옆으로 기는 모습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냐면은 지난 12월 달 같이 이러한 모습이 조금 띄워줘야지 주가가 터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차라리 121선을 안착 34,000원 정도가 안착이 되든가 아니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하루 이틀 정도 기간 하락이 진정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X 엔진 현재는 매수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전화로 한 종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LG화학을 의뢰했거든요. 네, LG화학이요. 정보 좀 확인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매수 가격이 10만 6천원 500원이거든요. 106,500원이요. 예, 그래갖고 50%인데요. 106,500원이면 지금 수익이 꽤 상당하신 것 같은데. 10만 6, 그거 얼마더라, 참.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0만 6,500원이요. 406,50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비중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이 비중 한 번에 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2번인가 거쳐서 했어요. 예, 나눠서 매수를 하셨고요. 2번인가 알겠습니다. 3번인가. 매수 최근에 하신 게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죠? 이것이 지금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네, 몇 달 정도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LG화학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낙폭도 좀 나오고 있고 2.5% 손실이시네요, 이분. 네, 네. 406,500원이시라면은 네. 1월 달쯤에 분할로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계속 신고가를 그렸기 때문에. 네. LG화학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해상 되게 좋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신규 투자를 하려는 태양광 또 기타 다른 화학 부분에 대해서도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래 끌고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참 애매한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좀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LG화학의 특성을 보신다면요. 보통 지난 2년 전에 재상장이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보통 5만원 단위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5만원 단위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 20만원에서 25만원, 25만원, 30만원 사이가 한 단기 저항이나 지지가 되면서 주가가 계단식 상승을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근데 희한하게도 보신다면 제가 지금 체크를 좀 다시 해드린다면은 25만원, 35만원, 그리고 지금 42만 5천에서 맞고 조금 기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가 안 되면은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다는 걸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2번 정도 나왔었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만약에 43만원, 42만 5천원에서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여건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61선 부근이 무너지게 되면 121선까지 순간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가지고 비중이 좀 많다는 게 좀 부담감인데요. 또한 앞에서도 본다면은 61선 지지를 한 3번 정도 했었죠. 3번에서 4번 정도 하다가 이 자리가 지지가 안 되니까 121선까지 한번 눌림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힘을 모으고 나서 응축시켜서 V자로 올라왔는데 지금 위치가 일단 61선을 한 4번 정도를 지지를 하고 있는 위치고 오늘의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되고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시장도 아직은 조금 옆으로 길려는 모습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로 그냥 나는 뭐 길게 보겠다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러프하게 잡아서 한 39만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홀딩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근데 비중이 조금 50%라는 게 많잖아요. 손실 여부를 떠나서. 그게 네, 좀 네.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은 한 39만원 정도가 무너졌을 때, 축소를 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추가 매수, 그 비중 축소한 만큼 재매수를 해서 끌고 가시든가요. 아니면은, 확인하고 다시 61선을 올라타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 다시 물량을 실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급이 최근에 좀 꼬였습니다. 주가가 옆으로 기는 모습이 뭐냐면 최근에 기간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1월 달에 보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관망세를 보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기간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네. LG화학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수급하고 시장 자체가 어떻게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되는지를 살피면서 길게 보면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차트가 좀 안 좋다. 그런데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일단 39만 원에서 38만 5천 원 정도 지지가 놓으시면서 조금 손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문자 글로비스 상담 요청 들어왔습니다. 6910님께서 글로비스 매수를 하신 가격 올려주셨는데요. 15만 6,481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45% 가지고 계시고요. 손실을 좀 입고 계시는데 비중도 좀 꽤 되시죠, 이분도? 네, 네. 한 40% 정도 되시고 손실이 조금 되시는데요. 네네. 글로비스는 제가 저번에 한번 상담을 잠깐 해드렸었는데요. 일단은 회사 자체는 전망이 올해도 작년보다 좋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일단은 기존의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건설을 인수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물동량이라든지 또 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 엠코 건설사하고 현대건설과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의 특성이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도 확인이 되는 시점 1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1분기 이후니까 이제 주가는 먼저 선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2, 3월 달에 주가가 조정이 주고 나서 그 부분 실적이 괜찮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다는 것이죠. 네. 그 전에도 그 2008년도도 보면은 2월 1분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되고 올라왔다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좀 기간 조정을 이렇게 박스권 기간 조정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몇 달간 박스권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올라오는데 지금 위치가 거의 한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게 회사 자체가 중장기는 좋지만은 일단 지지가가 무너지게 되면 추세가 좀 무너지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달라고 다른 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한 걸 참고했을 때 지금 일단 그 자리가 무너졌다는 부분, 한 15만 원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일단 아직까지는 어저께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여기서 매도는 아니라고 봐요. 매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좀 더 홀딩하면서 15만 원이나 15만 3천 원 정도가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면은 조금 더 1분기까지 홀딩하면서 대응을 하시되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오늘 지금 꼬리가 나오고 있는데 직전 1월 달이죠. 12월 말쯤에 지지가 되던 자리죠. 한 14만 5천 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지지 라인이 없이 한 14만 원 초반까지도 주가가 혹은 14만 원 좀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참고하시면서 오늘이나 내일이 중요하다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요.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반등 시에는 1차로 이제 16만 원까지 박스권 중단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상승을 보일 수 있고요.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일단 16만 7천 원까지는 단기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옆으로 이제 가격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 터닝을 보인다면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종목에 한번 또 단기적으로 V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진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삼진 저희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렸었는데도 올려주셨네요. 추세가 좀 좋지 않아서 저희가 한 번 더 상담을 해드립니다. 7,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매매 시점과 그리고 또 향후 전망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해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약간 이제 플라스틱 관련 이제 그 회사 이제 뭐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일단은 약간은 제가 이거 약간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차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트가 무너지게 되면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손절가를 정확히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그 자리가 무너지면 차트를 좀 보신다면 그 자리가 무너졌죠. 무너지다 보니까 실망 매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홀딩을 하신다면 여기서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는 5,800원 정도가 5,850원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마지막 1월 3일이죠. 1월 3일에 갭이 나와가지고 장대 양봉을 마감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갭이 나오고 나서 눌렸던 꼬리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현재로서는 어저께 꼬리가 나오면서 좀 지지가 되는데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지 한번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고요. 이 자리가 지지가 안 되고 무너진다면은 이 양봉이 나온 것만큼 다시 또 음봉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했을 때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5,850원 정도 지지가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회사의 실적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게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전체 주식수가 600만 주거든요. 600만 주에서 대주주 물량을 빼고 나면 실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 지금도 보면 6,000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은 거래량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나고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손빠르게 대응하면서 실적은 완만하게 뭐 아주 급등세는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인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실적보다는 어떻게 단기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팀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니까 일단 지지가 놓고 대응하시고요. 한 5,850원 정도가 잘 지지가 된다면은 순간적으로 21선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된다 그러면 옆으로 V자가 아니라 옆으로 기는 모습 띌 수 있다는 것이 앞에서 지난 10월 달부터 보시면은 9월 달에 한번 급등 랠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밀린 다음에 21선 깨고 밀리고 나서 옆으로 좀 기고 나서 다시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죠.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전화를 연결해서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3만 900원에 샀어요. 3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한 70%가 있거든요. 70%요. 39,000원에 70%요. 3만 900원에,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현재 주가 흐름이 24,700원 선 0.4% 내리고 있네요. 손실을 좀 입고 계시는데 예. 아이마켓 코리아 매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있어가지고 내가 막 샀거든요, 그냥. 걔한테 싶어가지고, 텔레비에 나오는데 걔한테 싶어가 샀거든요. 네. 어디서 보셨군요. 이거 방송 내용을 보시고 나서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도 좀 많으신데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끊어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이 물량 70% 다 매수를 하신 건가요? 한목 다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아이마켓 코리아가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로서 마지막 최근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일단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이제 B2B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해서 이제 그 기업들끼리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주문을 받아서 물품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회사인데요. 일단 상장이 되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 많이 그때 이제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오고 나서 너무 올라왔었다는 거죠.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고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일단은 3,900원 정도시면은 거의 이제 거의 꼭대기 근처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평가가 돼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이제 얼마 전에 작년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4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그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8,800억 정도 거의 9천억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가 된다면은 되게 적다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 회사의 매출이 1조 5천억이었습니다. 1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400억이라는 얘기는 전체적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만큼 왜냐면 제조업체가 아니라 중간 물건을 공급하는 중간 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영업 마진이 많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많이 고평가가 돼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해가지고 조금 될 수 있으면은 반등 시에 교체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수급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수급을 좀 보시다 보면 기간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계속 차익 매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지가를 말씀드리자면은 24,000원이 지지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네. 24,000원이 이제 그 작년 7월 달에 상장이 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지지가 되고 다시 위로 터닝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24,000원이 거기다 이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지지 역할을 보였던 가격대 근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24,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 자리가 지지가 안 되면은 실망 매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반등 시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25,000원 정도 혹은 26,000원 부근에서 1차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이상 올라온다면 28,000원 근처까지도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상 매수가 근처까지 당장 간다라고 보기엔 좀 개인적으로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거기다 비중이 70%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요.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교체 매매 전략을 좀 잡아두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오를 때마다 조금씩 매도하는 네. 전략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아이마켓 코리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효성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8744님께서 효성 문자 보내주셨고요. 손실이 꽤 크신 편이에요, 이분. 11만 6천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효성, 요즘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미약하죠. 예, 그렇죠. 일단 효성 자체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좀 좋지 못하다는 부분하고요. 또 이제 자회사 리스크가 조금 있죠. 이제 지능 기업이라든지 네네. 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가 참 좀 애매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차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수급적으로는 역시 안 좋다는 건 당연히 다 아실 거고요. 수급적 기간이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차트로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지금 두 번 기간 완전히 N자형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보였는데 여기서
지지가 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 120선 부근까지 한 반등 권역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대형주가 지금 고점 대비 한 35% 정도 빠졌거든요. 대형주가 뭐 효성이 뭐 어떤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대형주들은 단기 급락 어떤 가격 조정이 발생을 했을 때 고점 대비 두세 달 동안 한 30%에서 40% 사이가 빠지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위치긴 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홀딩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게 반등이 나올 때 아직은 실적 개선이라든지 어떤 자회사 관련해서가 어저께도 뭐 그 월드건설이 조금 워커 신청을 하는 바람에 네, 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이 건설 회사가 그런 부분 또 이제 계속 기업의 주가를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가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올라온다 완만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실망 매물이 또 출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7,000원 정도가 지지가 안 되면요. 한 번 더 급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터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87,000원 좀 지지가를 좀 강하게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 한 97,000원 네. 그리고 2차로는 한 10만원 근처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네. 랠리가 한번 나온다 네, 그러면 네. 반등의 V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한번 자르느냐 아니면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느냐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가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다가 그래도 좀 매수를 네, 하고 요즘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차트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효성 OMB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곡물가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 비료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에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효성 OMB 매수를 7,700원에 하셨어요. 이분 비중도 30% 가지고 계시고요. 수익이신데 오늘 낙폭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료 관련된 회사인데요. 국물가 이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 이제 기대감하고 계속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 로 인해서 거기다 이제 계속 수혜주로 이제 화학 비료 일쪽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이 효성 OMB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좀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네, 네. 그런 걸 잘 참고했을 때 좀 차트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보면 곡물가가 좀 단기적 급락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급등락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보신다면 중요한 지지 라인이 아까 그 삼진하고 비슷한 차트예요. 네네. 보신다면은 일단 중요한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은 1월 달부터 기간 상승을 보이고 추가 상승을 못하고 옆으로 기게 됐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하단 부분이 7,600원 정도가 지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은 1월 10일에 나왔던 기준 양봉이 한 3분의 1 지점, 7,000원까지도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7,600원 지지가 놓으시고 단기로 대응하시고요. 여기서 순간 아차 싶어서 못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7,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참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수가 7,700원 손실이 좀 크시거든요. 하기 때문에 일단 7,600원 정도로 놓으면서 대응하시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한 8,300원에서 8,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근데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줘야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를 강하게 뚫어준다면은 그 다음에 9,000원이나 그 이상도 랠리가 차트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 또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지난 2월 7일에 양봉이 나오고 옆으로 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삼성 SDI 가지고 계신 분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예, 166,500원이요. 166,500원이시고, 예, 얼마나 매수하셨죠? 20%요. 20%요. 166,500원에 20%. 지금 약간 손실이시라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거 얼마나 가지고 와야 되느냐. 네. 예,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해가지고. 네. 시간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한 중장기로 끌고 가실 여력은 있으신지요? 예, 그런 여력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중장기로도 바라볼 수 있다. 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바라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자르는 게 나을까요? 일단 지금 되게 중요한 분수령에 놓여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2차전지 지금 주가가 밀린 거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분기부터는 좀 터닝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했을 때 제가 그때 설명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제일 위험한 주가 일봉상 3산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앞에서도 작년 여름에 3산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세로 나왔었던 걸 참고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16만 원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일단 16만 원이 무너지고 나서 한 번 더 추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요 부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고 나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 기술적 반등인지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물론 이제 왜냐하면 최근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그동안 단기 급락에 보였던 종목들이 네. 좀 반등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좀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15만 5천 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좀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옆으로 네.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좀 완만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좀 안타깝지만 14만원까지 순간적인 급락이 나올 수, 14만원 초반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 시에는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직전 3산이 나왔을 때 지지가 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를 강하게 깼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다음 분수령이 될 수 있으니까 매수가 근처에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종목 진단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봤습니다. 유창희 전문가와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낙폭을 점차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4%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 내리고 있고요. 네, 코스피 이틀 연속 약세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20전 정도 내리고 있고요. 1103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